어, 자, 지금부터 수소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도 수소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대도 4년간 63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가 어떤 친구들은 좋고, 또 어떤 친구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전기차라든지 전기 수소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한 전기차들도 있고 또 수소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놨고, 이렇게 대표적인 대형주인 수소차 관련주들도 수소 관련주들도 모아놨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MS 오토텍도 좀 뛰었고, 다른 그 전기차 관련주도 지금 하나하나 뛰고 있죠. 자,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자, 현대차 그룹이 수소 에너지로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2030년에 기체를 개발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 항상 아시죠?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수소 모빌 에너지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영어가 약해가지고 발음도 안 되네.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뭐 한다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면 자리만 깨지 마. 라고 월봉 밑에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뭐 재밌는 기사 잠깐 참고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대우가와 내달 사돈을 맺는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잠깐만. 현대가랑 대우가랑, 그 사돈을 맺는다는 거잖아, 지금. 사돈을 맺는데, 대우부품이 전기차 관련주면서 수소 관련주지. 근데 대우부품 월봉 H를 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추세 전환과 턴도 해놨어요, 장기적으로. 자, 요렇게 해놓은 데다가 주봉에서도 보니까 20선 위에 있죠. 깔끔해요, 차트가.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살짝 들어왔어. 근데 현대가랑 대우가랑 사돈 맺는다고? 물론 꼭 그렇진 않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이제 뭐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제 재미예요. 아니 그러면 대우 부품이 수혜를 볼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대우도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래서 저런 이슈들은 또 세력분들이 엮으려면 또 얼마든지 엮거든요. 저게 뭐 저런 게 이슈가 돼서 올라가다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관련주를 지금부터 볼 건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 두산페어테, 상하프로테크 대형주도 큰 회사들, 그러니까 시총이 큰 회사들이 있어요. 두산이야 뭐 당연히 이제 그 대표 기업이니까 엄연히 추세 우하향이죠, 그죠? 60개선 깨면 안 돼요. 20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돌려주면 추세가 돌아 나가는데 대형주인데다가 추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별로죠. 자, 두산페어셀도 수소 관련주긴 한데 아슬아슬해요.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3,000원 하던 친구가 쉽게 4,000원 됐다고 치고 이렇게 4,000원 하던 친구가 얼마를 갔냐? 6만원 갔어요. 그러면 15배 올라간 거잖아. 15배 올라간 친구가 2번 갔다가 우하향 걷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 관련해서 투자하든 말든 그냥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단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그래도 옆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전 바닥인 1월달에 저점을 깼다. 그러면 확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확 무너져 여기 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수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지주가 좋아서 제지주가 다 올라가는데 독일 제지는 못 가죠. 못 가잖아. 우하향이잖아. 똑같이 제지주인데 펄프 가격 오르는데 야는 왜 못 가? 추세 우하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 아무리 이슈가 좋다 하더라도 전저점 깨면 끝인 거예요.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완벽하게 5개월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절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는 시도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20주선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거고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수소 관련 뛸 수는 있어요. 뛰면 당연히 20개월선 근처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상하프로테크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막 깔끔하게 막 이렇게 살만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서 이 대형주들은 일단 피하고 이번 영상에서 뭘 볼 거냐면 이 수소차 관련돼 있기도 하고 수소 관련주 중에 약간은 소형주들, 중소형주. 지금은 특히 나스닥이 좀 불안하면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써요. 물론 대형주들이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으면 강해지겠지만 지금은 해놓는 애들이 있고 안 해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고요. 중소형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주식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우량주는 대형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주식 하려면 최소한 삼성전자,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계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 계좌에 도움을 주는 건 결국 중소형주가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전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영업이익 단단하고 미래 가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지금부터 볼 거고 그 중에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화홀딩스인데 항상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이 수소차 관련주로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대표적인데 자, 평화홀딩스를 보면 엄연히 추세는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주식이 좀 싸죠. 자, 주식이 비싸다. 현재 주가에 쓰는 월봉에서 보는 거예요. 주식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주식이 좀 싼데? 그러면 추세 전환과 턴만 해놓으면 좋겠어. 이 수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홀딩스는 지금부터 주식은 싸기 때문에 살만은 한데 이전 저점 깨면 카순절해야 돼요. 왜?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사기가 어려운 거야. 대신에 전저점만 안 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봤더니 역시 완벽하게 추세를 못 해줬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가격이 낮고 주봉에서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바닥에 살 수 있어요. 자, 일봉을 보니까 기간 조정이 좀 짧죠.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빵 때렸죠. 그러니까 HLB 글로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졌죠. 근데 이전 바닥만 안 깨고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순간 올라가면 잘 올라갈 수 있는데 단지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추세가 이쁜 건 아니지만 가격은 싸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게 좋아요. 단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수소 투자 관련해서 바닥에서 빵 뛸 수는 있어요. 자, 평화산업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죠. 충청도 사투리 있죠. 제가 그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다 충청도 사투리예요, 이거. 자, 평화산업은 평화홀딩스하고는 틀려요. 평화산업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하죠. 다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상향을 하더라도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20개선이에요. 20개선 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깨져.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죠. 이렇게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내가 신규로 매수할 자리도 돼요. 즉 매수가 입구로 손절한 거죠. 그래야 손절량이 작겠죠. 즉 내가 매수가 입구로 손절가야. 그러면 손절했을 때 작겠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마이너스 5%, 10%, 50%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2%는 짧게 자르고 올라가는 거 5%, 10%, 20% 수익은 크게 내는 거예요.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갑니다. 길게 가져가요. 저 서울말 써요. 황희선님 어서 오세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불안불안해요. 단지 추세는 우상향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20주선만 돌파해 주거나 내일 수소 관련 이슈에서 뛰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평화산업은 뛸 때 보면 항상 수소 관련으로 뛰어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한 조정이 길죠. 이게 수소 얘기 나오면 빵빵 뛰어 이 친구가. 그래서 수소 관련 이슈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유니크를 봅니다. 유니크가 아주 이뻐요. 유니크가 보면 자,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 자리가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 안 깨, 꼬리 딱 찍었죠.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디 있냐면 20주선 위에 있어요. 20개월 선 위에. 그러니까 앞으로 20개월 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을 봤더니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죠. 앞으로 요거 안 깨면 유니크는 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자, 일봉에서 보니까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자, 기간 조정이 꽤 길어요. 여기서 지상지하로 나누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쭉 밀어놓고 나는 거래에 빵 터치게. 그 HLB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도가 빠르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데 단지 자리가 좀 높아.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돼요.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 아니면 되도록이면 이런 대응은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월봉에서 5개월 선 자리가 되고 5개월 선을 배신하지 않는 한 확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좋은 건 지금 20개월 선 위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수소 관련 이슈가 떴다. 21선 안 깬다. 확 날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대신 내일 깨고 내려오잖아요. 사지 마요 그러면. 쭉 조정 들어와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동양 피스톤을 봅니다. 동양 피스톤을 봤더니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내연차를 좀 하려고 하던 친구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전기차가 이쪽으로 돌아온대요. 해피님 아까 댓글 달으셨던데 안 그래 여쭤보려다가 그래서 안 보이셔가지고
자,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황 이사님 진짜요? 다행이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 동양 피스톤도 앞으로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 많이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왼쪽 선에서 많이 올라갔죠. 급락을 맞이했고, 지금은 주식이 우상향, 장기적으로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언제부턴가 자꾸 5개월 선도 뚫어주고, 20개월 선 뚫어주고 일하고 있거든요. 관심 갖고 볼만해요. 최소한 이번 달 저점만 안 깨면 그게 좀 안전하고, 주봉에서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20주선이 자꾸 놀고 있죠. 여기서만 놀면 돼요. 근데 일봉에서 보니까 기간 조정이 길어요. 길어. 자, 우리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죠. 자,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이때보다 늘죠. 자, 주식이 거래량이 없이 떨어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주식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야 좋은 거래.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얘기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많은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 격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누가 그러는데 주식은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서 조정이 받아야 좋은 거래.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얘기냐면,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올라가다 떨어질 때 조정이 없이 떨어져야 되고,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일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엄청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하게 동양 피스톤인데, 야, 누가 그러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게 좋대.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래량 없이 계속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주주분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아예 한 방에 급락을 하면 무서워서 빠져나오거든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는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정답은 추세죠. 자, 어쨌건 동양 피스톤이 지금은 위치도 괜찮고 자리도 괜찮아요. 단 월봉에서 이전 저점을 깬다거나 5개월 선을 깨면 손절해야 되고, 일단 뛰면 7,800원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종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이 친구. 예전에도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2,000원짜리가 13,000원을 갔어. 헤드도 너무했잖아. 당연히 조정 오죠? 조정이 왔는데 드디어 대바닥이 왔어요. 우리는 바닥을 함부로 확증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바닥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4개월간 지켜줬잖아. 1, 2, 3, 4, 5. 5개월째 지켜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요 근처를 거놓는 거야. 넌 여기만 깨지 마. 5개월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요거 회복해주는 순간 딱 날아가요. 20개월 선까지. 굉장히 가격이 싼 거예요. 자, 주식의 가격은 어디서 판단한다고? 월봉에서 하는 거예요. 주식이 비싸다. 아, 좀 비싼 것 같은데. 2,000원짜리가 7배 갔는데? 어라? 7,000원인데? 그리고 바닥을 5개월째 안 깼는데? 주식이 좀 싸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현재성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지금 이점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 딱 회복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요. 8,800원까지. 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일봉에서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거래량이 없어. 기간 조정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면 보초병을 쓸 수 있지만 뛰면 확 날아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얼른 팔아요. 여기서. 얼른 팔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와요. 여기. 어떻게, 월봉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거의 이렇게 돼요. 자,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 빵 때려 20개선까지. 그러면 일단 목표가를 찍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 한 달간 조정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조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일봉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주식이 수소 어쩌고 저쩌고 와서 빵 떴다가, 전기차 관련 주기도 하니까 빵 떴다가 요렇게 다시 조정이 와요. 여기서 또 사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가능하죠. 제가 이 상황을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전부 다 건설기계에서 말씀드렸어요. 나와라. 건설기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기계가 주구장창 날아갔죠. 지금 전부 다. 와, 엔지니어링 성한계고 다 이렇게 해석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친구들 수익률이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력들은 저런 패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거래량하고 추세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추세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아니, 우하향인 추세를 어떻게 속여? 비와요, 지금? 큰일 났다. 창문 열어놨는데? 어쨌거나, 우하향, 추세는 못 속이는 거고, 아까 안 그래도 날씨 꾸꾸꾸를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종공업이 수소 관련주기도 한데, 월봉의 이치도 원체 싸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은 없는데, 내가 보초병을 쓸 수 있을 전정, 크게 손실은 안 보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의 수소 이슈가 나왔다. 빵 때리는 거예요.
관심 종목은 이런 걸 관심 종목에 넣는 거예요. 지금 막 싹 날아가는 거 막 월봉 고점에 있는 거 그런 걸 관심 종목에 넣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충우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 풍국조정은 사실은 풍국조정은 그 저기 관련주죠. 예, 주류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주류 관련주이면서 수소 관련주예요. 얼마 전에 뛴 게 그것 때문에 떴더라고. 월봉에서 보니까 위치가 낮죠. 세종과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전 바닥 깨면 좀 위험하긴 한데 뭐 대바닥이 안 깰 것 같고, 자 주봉에서 아슬아슬해요. 20주선을 깨게 되면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아직은 사지 말고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다시 꼬리 달고 올렸다. 지금 꼬리하고 잘 올려놔. 올려놓으면 개인 털기 하는 거야. 쫙 날라가요. 쫙. 그래서 요렇게 일봉에서 보니까 앞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자 가격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기간 정도 길어. 이게 다 매집봉이다. 제 생각 매집봉이야. 그러면 이런 자리면 또 사야지. 세력들하고 같이 매집해야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이런 데서 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매집을 이런 데서 해. 이런 데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렇게 먹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량거래 터지는 거는 매집봉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풍국주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수소 관련주들이 다 대바닥에 있는데 현대차에서 두산에서 수소 투자한다네. 관심 가져야지. 건설기계는 대부분 많이 올랐고 안 올라간 종목이 몇 개가 없는데 안 올라간 종목이 또 수소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섹터가 순환매가 되는데 건설기계 너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지 말고 건설기계도 안 올라가는 걸 사야 되고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창오토텍 신호패스 말씀드렸죠.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수소차 관련주예요. 제가 성창오토텍 이쁘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이제 바닥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날아갔다 왔어. 목표가 찍고 왔어요. 여기서 샀으면 요새 1차 매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고 또 기다리는 거야. 당연히 찍었으니까 조정이 오겠죠.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는 조정이에요. 자, 조정이 왔을 때 20주선만 안 깨면 되고 내일부터 5주선만 안 깨면 성창오토텍은 또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죠. 여기. 자꾸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가격 조정, 지상, 지하, 가격 조정 있고 기간 조정 있고 권놨어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돼. 안 깨더라고. 내일 만약에 또 날아갔다. 그럼 또 나와요. 수소차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깨면 바닥인데 또 사야지. 여기잖아요. 제가 성창호텔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다 똑같아요. 평화우리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창호텔 때도 관심 가져봐야 되고 시노팩스를 건설기계에 갖다 놨더니 지금 또 수소도 연결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대바닥 탈출형이잖아. 우린 이거를 바닥 탈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막 용어 써가면서 막 되게 그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바닥 탈출형 주식 막 대바닥 탈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5개월 선 돌파하는 순간 바닥 탈출형이에요. 이쁘잖아요. 목표가 여기에요. 3,200원. 자,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을 완벽히 해놨어요. 우리는 이거를 추세 전환과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식은 여기서 사야지만이 우리가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좋습니다. 따라서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긴 친구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 사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어요. 이분들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잘 될 거예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언제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친구를 계속 말씀드렸죠. 아마 제가 얘기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수익권에 있어요. 날라가면 수익이 커질 거예요. 시노팩스는 저도 굉장히 사고 싶고 한 친구고 좋은 친구예요. 왜 못 사냐? 아, 저도 돈이 한정이에요. 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가난해요. 그래서 못 사요. 자, DK락을 봅니다. 봤더니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죠.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역시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앞으로 20주선만 안 깨면 수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확 날아갈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눌림목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전 바닥 이런 데는 우리가 매수해 볼만 한 거예요. 아, 해피님 아까 댓글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바쁘신 것 같아. 잘 안 들어오셨었지. 실방은 맨날 녹화봉으로 보시는 것 같아. 자, 뉴인텍을 봅니다. 뉴인텍을 봤더니 역시 수소 관련주거든요. 좀 원래 안 좋았다가 여기가 대바닥인데 이걸 안 깼어요. 안 깼어요. 그러고 20개선이 올려놨어. 우리가 보통 일봉에서 단타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일봉에서 21선 같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초단타 분들은 30분봉, 3분봉산 20선을 좋아하는데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선을 올려놓는 걸 제일 좋아하고 20개월선 깨는 걸 제일 싫어해요. 20개월선 깨면 이렇게 돼. 이렇게 주가가 모양이 확정이 돼버려. 그래서 돌파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돌파했어.
야, 돌파했어요.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입선 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 수급주선 얘 때문에 그래. 얘. 그 목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일봉을 보니까 대량 거래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죠? 자, 이때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으로 빵 때렸다가 쭉 떨어졌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인택이 빠르면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 5일선 이런 데 보면 돼요. 눌림목 주면 여기에 대량 거래 빵 때렸으니까 아마 이 친구 여기서 바로 가긴 그립고 좀 쉴 것 같아. 그러면 날아가면 내비뒀다가 21선 만나면 이런 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으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에코플라스틱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가 이날 이식해서만 안 깨면 되거든요. 확 날라갔어. 왜 떨어졌냐면 종가상 뭐가 많이 들어왔대나 뭐 뒤에 글이 이거 에코바이오구나. 아, 헷갈려. 죄송해요. 어쨌거나 에코플라스틱 아니구나. 아, 종목이 많아서 헷갈리네. 죄송해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어차피 이식겨선만 안 깨면 돼요. 목표가 찍고 온 거예요. 가파르기 때문에 이식겨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식겨선 깨면 안 돼요. 칼대응해야 돼.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서 세종공업이나 뭐 평화산업 이식겨선 깨잖아요. 내비둬요 그냥. 어차피 오갈 데가 없어. 근데 에코플라스틱이 안 그린 거예요. 깨면 확 무너져요. 절대 안 깨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60주선 위에 있죠. 60주선만 안 깨면 강력한 수급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빵 때릴 수 있어요. 빵 이렇게. 그래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일봉을 보니까 약간 눌림목 졌는데 지금은 일봉에서 웨스타임이 잡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잘 보이면 보여요. 이렇게. 여기거든요. 여기. 강력한 매물대 여기가.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고 뚫어질 수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굳이 매수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매수해야 되고, 월봉에서 이식겨선 깨면 칼손절을 각오해야 돼요. 특히 좀 빨리 하시려면 주봉에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수급주선 얘만 안 깨면 돼요. 요거 이번 주에 찍고 나간 거예요. 그죠? 요거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우수MS 볼 게 많죠? 이 수소차가 볼 게 좀 많더라고요. 제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많이 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우수AMS 제가 좋다고 그랬죠. 왜 좋냐면 우수AMS가 예전에 월봉이 어디 있을 때부터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를 무서워했냐면, 저는 이제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인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화향이었어. 그게 좀 애매한 거야. 근데 보니까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바닥을.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손절할 수 있으면 매수해볼만 하겠다 했더니 그냥 날아갔어요. 아, 좀 이렇게 살짝 날아가든지 시노펙스처럼. 근데 목표가 찍었죠.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눌림목을 주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 주봉에서 육선 위에 있죠. 요번 주 종가상 이거 안 깨면 또 날아가요. 수수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식은 무조건 월봉 고점에 사야 돼. 빠르긴 빠르죠. 이런 데가. 근데 안 그린 거예요. 월봉 바닥도 얼마나 수익률이 좋냐면 이 친구가 이때부터거든요. 8%, 그리고 14%, 이날 고점 대비 50%나 바닥에서 50%.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월봉에 높은 거, 아까 막 일동제약 있잖아요. 왜? 죄송해요. 일동제약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제약하고 뭐 한대 그래가지고 막 자꾸 이런 데서 사가지고 10% 20%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놓으면 우수엠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 샀으면 수익률이 50%의 바닥에서 더 갈 거예요. 여기도 갈 거고 대박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하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사요.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 사.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참고 기다리면 엄청난 수익이 오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런 주식이 지금 뭐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홀딩스, 평화호산업, 세종공업, 성창호토텍, 시노펙스가 다 그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 이런 주식 찾자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서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수MS가 날아간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사지만 날아가면 이제 우리 영향 아니죠. 뭐 어떻게. 그러나 지가 또 언제까지 가겠어. 다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0에서 만나러 와요.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자, 성문전자를 봅니다. 성문전자를 봤더니 위치는 낮은데 의식가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이 친구도 수소 관련주야. 근데 추세가 아주 애먹고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캔들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저 이런 친구를 안 좋아해요. 세력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너무. 아, 제이님 진짜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금액도 커서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 지금 빼놔요. 이렇게. 너 안 살 거야. 지금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널 사야 되겠어. 내가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해도 너 안 살래. 이렇게 보는 거고,
대우부품은 금방 설명드렸죠. 대우부품은 차트도 좋아요. 월봉에서 위치도 낮고 수소 관련주인데다가 주봉에서 눌림목 20선 정확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수 AMS처럼 60선 뚫었다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상황도 좋은데 현대가하고 대우가하고 사돈도 될 수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가겠어. 근데 주식이 원래 그래요.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대우부품도 괜찮아요. 자, 삼보모터스를 봅니다. 삼보모터스도 당연히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인데 완전 대바닥에 있어요. 우수 AMS처럼 대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바닥만 안 깨는 걸 깨게 되면 더 밀려요, 이 친구는. 근데 깨지 않으면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주봉에서도 완전 대바닥 왔죠. 추세가 이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바닥 깼을 때 내가 손절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재무가 괜찮아. 그럼 꾸준히 모아가겠다. 이러면 빵 때리면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한 6,100원가. 즉, 그거 있죠. 왜?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모터스와 관심이 있으면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고, 저도 실질적으로 삼보모터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근데 앞전에 이 지상지하 나눠놓고 기간종이 짧다 보니까 빵 때리는데 대량거래 들어왔죠. 요 분들이 안 나갔을 것 같아. 다시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바닥에서 굉장히 싸다는 얘기예요. 세종공업이 예전에 그쪽으로도 연결된 적이 이제 자회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그 회사가 아마 그런 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풍력줄이 엮이고 날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소전기차 관련주로 세종공업하고 삼보모터스 보는 게 맞고, 이 두 친구가 형제처럼 따라다녀요. 세종공업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삼보모터스가 날아가고, 삼보모터스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세종공업이 날아가. 이해하시죠? 이렇게 돼, 이렇게. 자, NK를 봅니다. 수소 관련주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건설기계를 찍기 시작했을 때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게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다스코가 됐든 도화엔지니어링이 됐든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수소 본 것처럼 건설기계가 다 날아갔는데, 제가 건설기계를 예전에 찍을 때 지금 수소 관련주처럼 다 바닥에 있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날아갔죠. 그죠? 서현계공업도 우리가 몇 분 잘 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거 또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날아갔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소 관련주들이 다 저 위치에 있어요. 날아가기 전에. 그러면 앞으로 수소 관련 섹터가 돌아왔다. 이 친구들이 지금 건설기계 날아가듯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맘 잡고 저희 수소를 해야 되겠다. 비상님 맞죠? 그죠? 맞아요. 세종 EV가 뭔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세종이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말 NK, 그죠? NK를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아주 낮아요. 단지 재무는 본인이 보셔야 돼요. 재무까지 볼 시간이 없어. 자, 추세전환 턴이 완벽히 돼 있죠. 완벽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완벽히 돼 있고, 주봉에서 봐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중기적인 눌림목을 깔끔하게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K도 봐야 되고, JNK도 보셔야 돼요. JNK도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 월봉에서 전혀 깨지 않아야 될 60개에서 5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여기서 잘 매수하시면 되고, 주봉에서도 깔끔하게 20선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또 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JNK는 끼가 아주 좋아요. 아주 끼가 많은 친구예요. 뻑하면 날아가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 이분들 다 세력이에요. 다. 근데 왜 이렇게 좋냐?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수소 관련주죠. 따라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평화홀딩스부터 JNK까지 전부 다 예전에 건설기계가 바닥에서 뛰나갔듯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소 섹터가 한 번만 돌아왔다. 이 친구들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겠죠. 예전에 건설기계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을 바닥에 날아갈 거니까. 근데 진짜로 다 날아갔어요. 다스코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를 이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 돌파한 척도 안 했어. 그 HLB처럼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앞으로 60개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이렇게 강해요. 이런 친구들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다 수소차예요. 다 이렇게. 그럼 뭔 얘기냐면 이런 친구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보고 있다면 내가 주식도 내동매매 안 해도 되고 싸게 사기도 하고 날라가면 이런 친구로다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여기까지 보고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은 본인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송유상 캠티가 얘기한 수소 날아갈 때 이래서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